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풀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CC 2020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서 만나는 버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버전을 사용하시든지 환경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사용하시게 되면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단추가 보이는데요.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전 현재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저는 두 줄짜리로 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지만 혹시라도 한 줄로 길게 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환경 말고 하나하나의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하셔도 다 똑같은 창이 뜰 거니까 아무거나 클릭할 거고요. 대화창이 뜨면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의 옵션들이 다르게 펼쳐지는 게 보일 거예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서 색상들이 구분이 잘 안 된다면 본인의 시력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워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오픈 다큐멘터리 탭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V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여기 있는 그림을 저기다가 끌어다 옮기는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탭 형태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V 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브러쉬로 셀렉션 선택하실 적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붓인지 이렇게 조그만 붓인지는 노멀 브러쉬 상태로 보시게 되면 그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요.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그랗게 브러쉬의 크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왼쪽 구석에 있는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를 이렇게 켜두시게 되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위치감만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보이게 될 텐데 요거 말고 항상 동그랗게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캡스락 키도 꺼놓는 게 좋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을 경우에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상도 지정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결과물을 만드실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눈금자가 보이고요. 그 눈금자에는 단위가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글자를 쓸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글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글꼴을 영문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요.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찾는 게 빠르기 때문에 영문으로 다 보이진 말아주세요라고 V체크는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는 이 정도만 설정하시면 충분하겠네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1번이라고 크기는 400에 500픽셀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라고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대화창 뜰 거고요. 그 크기와 이름 주시면 되겠죠? 수험번호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주실 거고요.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새기겠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윕스가 400, 높이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어요. 흰색이든 아니면 커스텀이든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크리에이트. 저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가 켜져 있는 게 아무래도 가이드라인 나중에 뽑아서 배치하기가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눈금자가 저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눈금자의 단위는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작아서 최대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50, 100, 150, 200, 50 단위로 보이고 있는데요. 모니터가 큰 경우에는 20, 40, 60, 80이라고 좀 더 세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1급의 1번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경로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될 텐데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1급의 1번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죠. 불러온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 우리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요 폭은 좀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높이 값은 500 언저리로 우리 거랑 좀 비슷하죠. 크기가 많이 다르다면 크기를 맞춰 오시면 되겠지만 얼추 비슷하다면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처럼 창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리 오시오라고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될 거고요. 혹시라도 창문을 넓게 쓰시는 분들 이렇게 벽에 붙어 있고 이 친구도 벽에 붙어 있고 한 번에 한 그림씩만 볼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그림을 이라고 몽땅 다 컨트롤 A 복사할 거다 컨트롤 C 어디다가요? 새로 만든 요 종이에다가요 컨트롤 V 이렇게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두게 되면 나중에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비교해 볼 때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기가 수월해지니까요. 이렇게 이름은 정리를 해두시기를 권합니다. 점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작업하세요. 대충의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필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앵글드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티스틱부터 A 없군요. 브러쉬 스트로크에서는 A, 앵글드 스트로크 여기 있군요. OK 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물뿌리개 모양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작을 하실 거고요. 그 만들어진 친구는 패스 패널에다가 따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도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 놓을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겠죠. 대략 200은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세로에서도 250, 300 언저리 이 정도에다가 내가 배치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겠네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대략 이 정도라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당긴다라는 기분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옵니다. 250과 300 사이 이 정도라고 갖다 놓을게요. 뒤쪽에 배경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눈을 잠깐 감도록 할까요? 비저불은 끌 거고요. 요 안에다가 조리개를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도형을 사용하시면 간단할 거예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동그라미, 네모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기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펜툴로 직접 그려주시면 됩니다. 도형이든지 펜툴이든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서 저는 위쪽에 있는 옵션을 항상 쉐이프로 열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쉐이프라고 선택을 해 두실 거고요. 색깔은 어떤 색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색이기만 하면 돼요. 선은 굳이 있을 필요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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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로 돌아오면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만들어 놓은 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셀렉션 툴이 주변에 있습니다. 패스 셀렉션은 그 패스 전체를 들어서 옮기거나 크기를 이동하는 건데요. 그 일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면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그 중에 요 점 하나를 이라고 따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펜으로 그려놓은 아이들이 모서리가 살짝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변형하고 싶다면 펜툴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라고 나올 거예요. 점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곡선화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곡선처럼 부드럽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도형과 펜툴 이용한 물뿌리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모서리 둥근 몸통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 친구의 모서리의 둥근 부분은 옵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속성 창에서 둥글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값을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그려놓고 나서 너무 많이 둥글구나 아니면 덜 둥글구나 라는 거 값을 유추해서 저는 좀 많이 둥근 것 같아서 값을 줄여주도록 할게요. 5라고 바꿨더니 모서리가 살짝 둥글기가 덜해졌죠? 일부분만 선택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싶습니다. 일부분 선택이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이 두 친구만요 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살짝 왼쪽으로 이 두 친구만요 해서 살짝 오른쪽으로 벌려줄 수 있겠네요. 도형을 이용할 수 있으면 도형을 이용하시되 안 되는 부분은 펜툴로 그리셔라 라고 했었죠. 펜툴 이용해서 물뿌리개의 윗부분을 클릭 모양 대충 잡아주도록 하죠. 대강의 윤곽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시고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컴포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화 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만들어진 친구들 보아하니 이렇게 레이어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요. 그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진 친구들은 하나로 합체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드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마지막 친구를 선택하면 중간에 낀가 있는 모든 아이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도형들을 합체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로 합체된 거 확인이 되시죠? 반복해서 모양들을 좀 수정을 해주세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곡선화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면 컨버트 포인트, 하나하나의 점들을 위치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습니다. 얘입니다 라고 선택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보일 겁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 조절 단추가 나올 거예요.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점 바깥에다 대시면 커서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모양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주실 수도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 일단 만들어진 친구를 확인이 가능하네요. 패스를 저장하도록 할까요? 패스 패널로 가시게 되면 이미 패스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두고두고 쓰겠다라고 저장하기 위해서 패스 패널의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3줄이 옵션 줄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라는 말이 있으면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말이 없다면 이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 대화창을 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요. 레이어는 내가 선택한 요 패스를 선택하시고요. 패스 패널로 이동하셔서 그 아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를 나는 저장할란다 라고 3줄이 누르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면 그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게 없으신 분들은 버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이름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 하나와 내가 저장한 친구 또 하나, 두 개가 보이죠? 아무도 선택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얘를 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나만 예뻐해 라고 해서 다른 작업할 때 이 친구가 자꾸 나서게 될 거예요. 선택을 풀어서 선택 해제 한 상태로 레이어로 돌아오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해주세요. 방금 만든 물뿌리개 모양과 1급의 2번을 이용해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죠. 요 그림, 1급의 2번 그림을 물뿌리개 모양 그만큼만 잘라서 가려주는 거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급의 2번 불러와서 잘라서 가려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도록 하죠. 소스를 불러올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 오픈이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창을 따로 쓰기로 옵션을 바꿔놓으신 분들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급의 2번. 이 친구도 크기가 별반 우리 거랑 많이 다르진 않죠?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얘는 1급의 2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잘라서 가려주는 기능은 잘라주는 칼날이 아래쪽에 이렇게 대기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이렇게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그 잘리우는 그림에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결과물과 비슷하게 나뭇잎알이 요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마스크 작업을 하면서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선을 줄 거다라고 해서 외곽선이 보입니다. 다만 그 선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했으니 두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넣어줘야 되는군요. 물뿌리개가 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물뿌리개 레이어를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 스타일 효과 주는 친구가 있어요. FX 눌러서 스트로크 선을 줄 겁니다. 선에 대해서 옵션이 보입니다. 두께값과 색깔 채우는 거 옵션 바꿔줘야 되겠네요. 선의 두께값은 3이라고 채워주는 건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깜장과 하향으로 그라데이션 된 게 보일 텐데요. 결과물에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색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콩 찍어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뜹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투명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물감통을 더블 클릭, 색깔 값을 주세요. 주황에서 노랑으로 색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도가 문제지에서는 왼쪽에서 주황, 오른쪽으로 노랑 바뀌고 있는데 방향성이 다르죠? 그건 앵글 값, 각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시계바늘처럼 생긴 이 바늘을 쭉 당겨서 결과물과 비슷한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림자도 같이 주고 나올게요. 드랍 섀도우. 눈 감았던 1급의 1번 눈을 뜨도록 하죠.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급의 3번을 가지고 와서 레이어 스타일을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선 작업을 하느라고 쉐이프를 들고 계신데요. 레이어는 맨 위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에 도형이나 글자나 그림들이 올라와실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 사이로 낀가 들어갑니다. 항상 작업이 끝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1급의 3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말고 버전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는 버전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2020 버전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지만 2019 버전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어요. 시험장에서도 CC 버전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2020인지 2023인지 2018 버전인지 알 수가 없겠죠. 혹시라도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퀵 셀렉션이나 매직원드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편하기는 오브젝트 셀렉션이 편하긴 합니다. 그냥 이만큼이라고 대충 그리기만 해도 얘가 알아서 그 범위를 잡아주니까요. 다만 그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시험장에 없을 때 난감할 수 있으니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크기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조절할 때 단축키 쓰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변형시킬 거다.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조절점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크기 조절. 방향을 뒤집어 주려고 하는데 빙그르르 돌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죠.
거울처럼 반사시킬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라고 되어 있네요. FX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작업을 하실 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서대로 대강 작업을 하시면 모양이 맞을 텐데 이렇게 레이어의 순서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알아서 레이어를 끌어내리시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쉐이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물방울 모양과 이파리 모양 보입니다. 물방울 모양에 대해서 색깔 값이 2개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는 건 이렇게 파란색이 밝은 파랑도 있고 어두운 파랑도 있죠? 물방울 개체가 2개라는 뜻이에요. 커스텀 쉐입 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시게 되면 역시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쉐이프, 필, 색깔을 넣을 겁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도록이요 라고 해서 끝자락에 보시면 쉐이프가 미리 만들어져 있을 텐데요. 쉐이프가 2020 버전부터는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문제와 다른 모양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쓰던 그런 쉐입들은 레거시 쉐입이라고 예전에 쓰던 친구들을 불러내셔야 합니다. 시험장에 이 친구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쉐이프라고 메뉴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패널이 열리면서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불러낸 상태이고요. 혹시 없는 경우에는 3줄이 옵션 줄을 뿅 찍으셔서 옛날에 쓰던 거 불러와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려 나올 거예요. 레거시 쉐입들 중에서 맨 끝자락 올 레거시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폴더들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과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귀찮네요. 하나로 다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그걸 다 일일이 모으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한번 다 열어두도록 할게요. 물방울을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너를이라고 선택했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양 만들어질 겁니다. 모양이 찌그러지는 게 싫으네요.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쉬프트를 누르는 동안에는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을 거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도록 하죠. 물방울에 대해서 색깔값 지정된 대로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요 썸네일 미리 보기 창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맞춰주시면 돼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라고 찾아주시면 하나의 물방울이 완성이 될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진한 물방울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크기나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를 우선 조정을 할게요. 복사할 겁니다. 레이어를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쌍둥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친구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 분리된 거 보입니다. 얘도 역시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네요. 3366cc. 레이어 스타일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넣을 필요는 없고요. 크기 조절할까요? 컨트롤 T. 잎사귀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실 때 모양 삐뚤하지 않게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쉬프트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쉬프트를 누르는 순간이 중요한데요. 다시 해볼까요? 쉐이프를 만들 적에 일단은 쉐이프를 선택해서 그려주세요. 클릭. 그렸는데 모양이 삐뚤어집니다. 그때 그 삐뚤어진 게 싫을 때 쉬프트가 나중에 도와주는 거예요.
쉬프트를 먼저 누르게 되면 레이어, 다른 물방울들과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꼭 나중에 쉬프트가 도와주기를 권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맞추도록 하죠.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임의로 들어가죠. 일단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글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색상 자체를 클릭. 그라디언트 에디트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라고 했어요. 물감통 더블 클릭. 방향이 결과물과 다를 때는 앵글 값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도 같이 맞추고 나올게요. 스트로크의 두께 값은 3이고요. 색깔이 단색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필 타입 채워주는 게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컬러 단색입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글씨를 써놓고 보니 결과물에 보니까 이렇게 불룩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알아서 맞춰줘야 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글꼴과 크기와 색깔에 대해서 쭉쭉쭉 맞춰줬는데 이렇게 휘어줍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클릭하셔서 모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스타일이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불룩하게 내려가는 친구, 하지만 불룩하고 양쪽도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냥 불룩하게 양쪽을 자른 것처럼 보이는 아크로어는 아닌가 봅니다. 쉘로워 이 친구가 유사한 형태이죠. 클릭하셔서 적용된 모양을 보시고요. 밴드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결과물과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오케이. 작업이 끝났으면 위치들, 레이어의 순서들, 효과는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안내서는 저희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꺼내놓은 거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안내선이 사라지는군요. 저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죠. JPG라고 하는 커다란 이미지 그리고 PSD라고 하는 작다란 이미지. 일단 지금은 크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파일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저장을 하셨을 거예요. 파일에서 시험장에 마련되어 있는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계속 하면서 작업을 하셨을 텐데 최종적으로는 JPG만 커다랗고 PSD는 작기 때문에 큰 거는 다시 파일을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종류를 JPEG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이게 JPEG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일을 내보낼 겁니다. 엑스퍼트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400이 500으로 되어 있는 거 40이라고 바꿔주면 하이트도 같이 덩달아서 50이라고 작아질 거예요. 오케이라고 하게 되면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게 PSD로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될 겁니다. 세이브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 PSD 맞군요.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커다랗게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거 다시 작게 줄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작게 줄여야 되는 거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네. 두 번째 문제도 문제지에 파일의 이름 그리고 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다시 주도록 하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단위는 역시 픽셀 단위 맞습니다. width 폭을 400, height 높이를 500. 레졸루션 꼭 확인하세요.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고요. 크레이트. 동그라미 1번, 1급의 4번을 필터 주세요 라고 했네요. 소스 불러오도록 하죠. 저는 창문을 따로 띄웠으니까 빈 공간이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소스 불러올게요. 1급의 4번. 이미지의 크기가 높이 값을 보니까 대략 500언저리이지요. 우리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저는 요거 그대로 데리고 올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그러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겁니다. 파일의 이름 1급의 4번에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임의로 변경을 해 놓을 거고요.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고 했었죠. 필터 주도록 하죠. 필터 메뉴 갈 거고요.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더프라고 했으니 P로 시작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부터 차근차근 찾아갈게요. 페인트 더프 동그라미 2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가지고 오시되 파란색과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동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일단 소스를 불러와야 알 수 있겠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부분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커서 선택하기 곤란하실 경우에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루나 닫혀라 네모가루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CC 버전부터는 요거 굳이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비율이 깨지지 않게 크기 조절이 될 겁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예요. 대략의 크기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키가 300을 쬐끔 넘어가지요. 화분 부분만 파란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 빼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두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폴리곤 라소 툴 이용하셔서 직접 그리시는 게 좋겠네요. 옵션을 더할 건지 뺄 건지 정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다 잡으셨으면 이미지 메뉴에서 두 번째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색깔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휴가 색깔 값이니까 보시면서 조절하십시오. 선택 해제할 거예요. 셀렉트의 디셀렉트. 요것도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컨트롤 D. 파란색은 해결을 했고요. 녹색 계열로 바꾸세요라고 하는 건 요 하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퀵 셀렉션으로 역시 문질문질.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녹색 더 이상 반짝이지 마라. 컨트롤 D. 동그라미 3번 1급의 5번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1급의 5번 레이어 선택하고 있고요. FX 가시면 드랍 섀도우 1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하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게요. 1급의 6번 아우터 글로우 쉐이프 넣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죠. 쉐이프, 필 색깔이 눈에 보입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왕관 모양부터 찾도록 하죠.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시게 되면 비율이 깨져 보여요. 그때는 왼손 쉬프트 눌러서 비율을 맞춰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거예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CC FFF 레이어 스타일도 맞춰 주십시오. 단풍잎도 찾아야 되겠군요. 그릴 적에 찌그러지면 그때 쉬프트 눌러서 비율 맞춰 주시고요. 마우스 먼저 떼고 쉬프트 나중에 뗄 겁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 똑같은 단풍잎이 하나 더 필요하죠. 색깔만 달리 필요합니다. 컨트롤 J 하게 되면 쌍둥이 레이어 보일 거고요. 이동을 하셔야 같이 겹쳐 있어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옮겨 줄게요. 크기가 좀 다른가요? 컨트롤 T.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깔 FFFCC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방향 중요합니다. 왼쪽은 흐리고 오른쪽은 짙어요. 앵글 값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건 여기까지인데 글자가 살짝 꾹 이렇게 구겨져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결과물 보시고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야 됩니다. 웹텍스트 이용해서 스타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펄럭하고 이렇게 휘날리는 듯한 것은 플래그라고 한 것과 라이즈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네요. 플래그라고 하는 친구를 우선 넣어 볼게요. 이렇게 펄럭이는 느낌, 그리고 라이즈라고 하는 이렇게 펄럭이는 느낌, 여기에 더 가깝죠? 방향만 좀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니까 밴드 값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대쪽으로 쭉 빼볼까요? 요런 느낌. 이겨. 오케이. 제작이 끝나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것들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시고요. 순서도 어그러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보시고 파일을 저장할 적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중간중간 계속 세이브라고 해서 GTQ라는 방에 저장이 되고 있는지 이름은 제대로 됐는지 저장을 수시로 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는 PSD라고 크기 맞춰주셔야 됩니다. 커다란 친구를 파일,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포맷을 JPG라고 바꿔서 저장할 거니까요. 저장 단추 눌러주면 커다란 이미지는 끝이고요. 이미지를 작게 축소하도록 하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여서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이 되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그리고 PSD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 저장. 그동안은 계속 커다란 상태로 저장했는데 정말로 줄여서 저장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네 라고 대답해서 작아진 형태로 저장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는 픽셀 단위 맞죠? 윕스 폭을 600이라고 하이트 높이를 400이라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아무거나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게 되면 용지가 새로 생길 거고요. 눈금자 켜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혹시라도 눈금자가 없다면 컨트롤 R 누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1번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을 좀 짜도록 할까요? 동경색 콩 찍으셔서 녹색의 물감이 짜졌군요. 가득 채우도록 할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FILL 채우기가 있을 겁니다.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걸로 오케이. 동그라미 2번, 1급에 7번 갖고 와서 블렌드 모드 혼합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7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랑 얼추 비슷하죠? 그럴 때는 그냥 냅다 데려오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이름 1급에 7번에서 왔어요 라고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죠? 혼합 모드라고 하는 블렌드 모드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현재 나만 보세요 라고 하는 노말 되어 있는 거, 이 친구를 쿵 찍어서 하드 라이트라고 시계 불을 쬐줄 건가 봅니다. 녹색이 많이 묻어나죠? 여기에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70으로 낮춰줘야 되겠군요.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 바로 옆에 오퍼시티 농도가 있습니다. 70%라고 낮춰줄게요. 1급에 8번 불러오죠? 1급의 8번 이미지도 우리 거 이미지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폭은 좀 넓어 보이는데 높이 값이 비슷하니까요. 그대로 데리고 오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놨고요. 1급의 8번에 대해서는 필터, 텍스처, 라이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 라이저, T로 시작하는 친구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겠죠.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는 전체를 부드럽게 가려줄 건가 봅니다. 이 친구라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크, 하얀색의 마스크를 이렇게 뿅 하고 썼어요.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다고 했는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나뭇잎들은 잘 보이지만 새싹인가요? 오른쪽엔 그 친구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검정색 마스크를 쓸 건데 부드럽게 가려주려면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게 좋겠네요.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라디언트를 누르시게 되면 위쪽의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해요. 혹시라도 색깔이 다른 게 들어있다면 색깔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흰색 마스크가 눈에 보이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새싹은 이쪽이 보여야 되죠. 여기가 흰색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반대쪽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검정색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검정색으로부터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어서 검정색이면 이쪽 부분인 거죠.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빼줄게요.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가장 비슷한 모양이 됐을 때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9번.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일부분 잘 이어서 보이는데요. 이 친구는 아마도 1급의 10번 이미지와 연결이 돼야 되나 봅니다. 1급의 10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10번 요만큼이로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일단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만큼 잘려서 보일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1급의 9번 그림이었어요. 1급의 10번만큼 잘 이어서 보일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큼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문지르르 1급의 9번 요 꽃의 경우에는 클로버 모양 요 친구의 안쪽에 녹색 부분만큼만 가려서 보이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다면 잘라서 가려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적에 그만큼만 필요하다 칼날로 써먹을 친구는 이라고 따로 선택을 좀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부분 요만큼을 선택을 했습니다.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복사가 되는데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할게요. 이름 얘는 클리핑 마스크를 할 친구입니다. 클리핑이라고 잘라주는 칼 마련했고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었죠. 1번 문제에서요. 첫 번째,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되고, 그 그림에게 잘라져라 라고 부탁을 하시면 됐었습니다. 1급의 9번 이미지가 잘리울 이미지이니까 클리핑 잘라주는 칼날의 위쪽에다가 얹어줄 거고요. 그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요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바람이라고 하는 친구로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9번 선택하셔서 필터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에서 앞만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는 필터들은 요 아랫동네에도 필터들이에요.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이름이 쭉쭉쭉 나올 거고요. 윈드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9번에 대해서 내부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아까 그림은 이따만큼 커다란 그림이었고요. 그걸 이렇게 작은 칼날에 맞춰가지고 클리핑 잘라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림자가 요 바깥에 커다란 이미지에서 그림자가 져봤자 이 칼날 안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그림자는 칼날이 되는 요 클리핑에다가 주셔야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클리핑이라고 잘라주는 재료가 되는 친구한테 선택.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그 안쪽에다가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1급의 10번에 대해서도 따로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어 있죠. 1급의 10번은 이라고 선택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X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도 같이 주셔야 되겠네요.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지시하고 있으니까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하고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도형을, 글자를 얹으셔야 가려서 보이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겠죠. 1급의 11번 깜장색만 모아서 선택을 하도록 할까요?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매직원드를 쓰시면 좋겠네요. 매직원드라고 하는 친구는 같은 색깔을 어느 정도 톨러런스 허용해서 데리고 올 거냐, 완전히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톨러런스 값을 1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허용치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그 비슷한 색깔들을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기본 톨러런스 32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에서 깜장색 얘를 갖고 올 겁니다 라고 하면 깜장색들만 빠딱빠딱하게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1급의 11번의 경우에는 빨강색 계열로 보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간에 있는 두 사람만 빨강색으로 수정이 되어 있군요.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두 사람만 선택이 가능할 거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검정색은 색깔 값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휴 값에서 왔다 갔다 해도 변화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빨강색으로 넣어야만 한다면 강제로 색깔을 넣어주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걸 체크하셔서 빨강색이라고 세처레이션 농도를 높여줄 거고요. 라이트니스 밝기를 왔다 갔다 조절하시게 되면 색상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해제할게요. 컨트롤 D. 레이어 스타일도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스트로크 주도록 하죠. 선의 두께 값은 2라고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닌 그라디언트로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 값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라고 했고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문제 보시게 되면 색상 하나 지정되어 있고 투명 하나 지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 하나 색깔, 저 친구 하나 투명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두 번째 친구는 색깔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위쪽에 있는 투명도를 조절할 건데요. 기본 오퍼시티 100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투명하게 해라라는 건 빵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색이 들어있든지 간에 어차피 투명해지니까 이렇게 투명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게 되면 위쪽에는 선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아래쪽에는 선들이 안 보이니까 그 방향성을 앵글값 조절하셔서 위쪽의 선이 잘 보입니다 라고 아래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참조하세요 라고 했네요. 이미지는 배치가 다 끝난 것 같고요. 나머지 쉐입들과 글자들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 위에 글자가 얹어져 있으니까 쉐입 작업들을 먼저 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원하는 쉐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비율이 깨지는 게 싫으면 그때 쉬프트를 눌러서 비율을 정비율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다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주세요. 투명도에 대해서도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잊지 마시고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 조절하셔야 합니다. 쉐이프가 똑같은 아이가 두 개 마련되어 있을 때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을 한 이후에 컨트롤 J 복사하셔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하죠. 함께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기도 하네요. 글자 크기는 요만큼은 작습니다. 저만큼은 큽니다. 라고 블럭 잡아서 따로 지정하시면 되겠고,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콩 찍을 경우에 색상 값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가운데 하나가 더 필요한데 말이죠. 마우스를 요 가운데쯤에 갖다 대시면 손가락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라고 콕 찍어 주시면 이렇게 물감통이 하나 생깁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감 맞춰 주세요. 두 번째, 그로잉 스토리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역시나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인데요. 색깔 값이 두 개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불필요한 친구는 창밖으로 끌어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전체적인 방향을 조절하고 싶을 때 절대로 조절 단추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글자의 크기가 그럼 틀어져요. 점에다 정확히 대지 말고 바깥쪽에다 대셔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형태 방향만 살짝 조절을 해주세요. 하나, 사회복지관, 둘, 상상발전소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같이 쓰셔도 되고 따로따로 나눠 쓰셔도 됩니다. 이 친구를 저는 같이 썼는데 글자의 색깔만 따로 블록 잡아서 바꿔줬고요. 주간격이 좀 좁다 싶으시면 글자 도구를 선택하시면 위쪽에 글자에 대한 토글 단추 네모가 보일 거예요. 캐릭터 패널을 뿅 찍어서 열어주시게 되면 주간격도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조작 가능하세요. 좀 더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친구의 경우에는 600에 400 JPG라고 했죠. 중간중간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세이브해서 커다란 PSD로 저장을 하셨을 텐데요. JPG로 바꿔서 저장하도록 하죠. Save As라고 해서 JPEG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JPEG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파일을 내보내기 엑스포트해서 JPEG을 찾으셔서 따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엑스포트라고 내보내는 곳에 있을 거예요. 커다랗게 JPEG을 저장 한번 했으면 크기를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포토샵이 작은 상태에서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 경로와 이름, 포맷도 PSD 맞군요. 저장이라고 누르면 아까 커다랗게 계속 저장하시던데 이거 정말 줄여서 저장해요? 라고 물어보죠. 네 라고 대답해서 최종판은 항상 작게 조절.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이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문제이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 폭은 6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400이네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아무 색깔이나 크레이트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도록 할게요. 정경색을 쿵 찍으셔서 C 6개 회색인가 봅니다. 그 색깔로 가득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 채워줄 겁니다. 필 포어그라운드 물감색으로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패턴에 물결과 꽃 모양들 보입니다. 개체가 빨간 꽃도 보라꽃도 하얀색도 요게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색상 값이 3개 주어져 있군요. 하나, 둘, 셋. 크기를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자면 여기에 있는 빨강색의 꽃부터 쭉 드래그해서 위쪽에 눈금자 있는 부분 다음 빨강색에 또 이렇게 꽃을 눈금자 있는 부분까지 선 쫙 그려주시면 대략 한 간격이 50 정도 되는구나 라고 유추하실 수 있겠죠. 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꽃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눈금자 다음번 빨강색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간격을 보니까 여기도 대략 50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나에 반복되는 요 빨간 꽃에서 빨간 꽃까지를
옆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놓는 걸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50에 50짜리 종이를 만들도록 하죠.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저장까지 할 건 아니니까 이름은 안 줄게요. 폭을 50, 그리고 높이도 5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데 우리는 도형들만 색깔을 넣을 거고요. 배경에 색깔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백그라운드를 이번엔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하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일 텐데요. 너무 작아서 도형들 배치하기가 좀 힘드네요.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커다랗게 임의로 놓고 작업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이프 모양을 만들면서 할 겁니다. 필 색깔이 들어있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을 겁니다. 쉐이프 중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물결 무늬부터 깔아 놓도록 하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흰색을 맞춰줄 거고요. 꽃도 찾아볼까요? 꽃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쓰면 좋겠네요. 컨트롤 J. 이동 도구 눌러서 옆에다가 놓을 거고요. 색상 값을 또 다른 색상.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그대로 패턴으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해서 패턴을 등록해 줄 수가 있어요. 패턴의 이름은 물결 꽃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춰줄게요.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고 잠깐 최소화 버튼 눌러서 숨겨놓도록 하죠. 1급에 11번 이미지 배치하겠습니다. 크기가 우리 거 이미지랑 별반 달라 보이진 않네요. 높이가 400 언저리니까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1급에 12번의 경우에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회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멀티플라이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나만 봐라고 노말 되어 있는 거를 쿵 찍으셔서 멀티플라이. 어두운 회색과 섞었더니 짙어 보이는군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세로 방향이라고 하면 위아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고요. 흰색 마스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나도 내 그림이 가려져 있지가 않군요. 그렇다면 결과물을 보시고 내 그림이 어느 부분이 가려져야 되는지 쭉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건물들은 잘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위쪽 부분이 가려져야 되니까 이 위쪽 부분이 안 보이도록 검정색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보드랍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 겁니다. 그라디언트를 쿵 찍게 되면 위쪽에서 흰색, 검정색 혹은 검정색, 흰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면 색깔 너 왜 그러니? 라고 콩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고 흰색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위쪽이 안 보여야 되니까 위쪽을 검정색으로, 아래쪽에 건물은 보여야 되니까 흰색으로, 그렇다면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는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가려주도록 하죠. 1급에 13번. 이미지의 크기도 비슷하니까 그대로 데리고 올 거예요. 필터를 주십시오. 드라이 브러쉬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갈 거고요.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 D로 시작하죠. 아티스틱부터 천천히 찾으십시오. 여기도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건데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하늘이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 구름은 안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마스크를 레이어 마스크 씌워 줄 거고요. 부드럽게 가려줄 겁니다. 그라디언트.
흰색 마스크를 써서 하나도 가려져 있지 않은 거니까 검정색으로 가려줄 부분, 요 아래쪽이 검정색으로 가려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안 보이게. 위쪽에 있는 하늘은 흰색으로 보이도록 처리해 주는 거죠. 마스크를 썼고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선택했고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색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분위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급의 14번. 1급의 15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페이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터 갤러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랫동네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픽슬레이트, 페이셋. 오퍼시티 값도 줄게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가 있지요. 50%라고 해서 은은하게 흐리멍텅 좋습니다. 결과물 보니까 달걀 모양이 그래도 요거 사람보다는 위쪽에 있는 것 같아서 레이어를 순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걀이 더 뚜렷하게 보이죠?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깜장색을 한꺼번에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원들을 이용해서 깜장색만 선택하겠다라고 클릭하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 위쪽 옵션을 보시면 컨티거스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 안쪽에 있는 깜장색들은 선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방울 안쪽에 있는 깜장색들도 선택되지 않고 있는데요. 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잡고 싶다면 컨티거스를 꺼주시면 됩니다. 깜장색을 뿅 찍었을 때 안쪽에서도 이렇게 빠딱빠딱하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내가 가져가려는 건 그 깜장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니까요. 선택을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 메뉴 클릭하셔서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깜장색들만 빼고 라고 인식이 되겠죠. 쓸모없는 친구들까지 같이 데리고 왔군요. 요 친구들은 데리고 온 친구 중에서 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빼겠다라고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뺍니다. 클릭하셔서 지워주세요. 딜리트.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라고 하는 건 요 물뿌리개만큼이니까 따로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색상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미지에 가셔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왔다 갔다 파란색을 찾아주십시오.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과 글씨를 얹으시면 될 텐데요. 쉐입 중에서 펜툴로 그려줘야 되는 친구의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펜툴로 그리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나 효과 주시고 패턴도 그 위에 얹어주셔야 되겠군요. 보시면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밖에 되어 있지 않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개체는 요 손가락 모양 하나만 펜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들이 살아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 모든 아이들을 눈을 감겨놓고 깔끔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손가락의 끝자락은 대략 150, 200 사이에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안쪽에다가 만들어 줄 건데요. 양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니까 반만 만들어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절반 가운데는 대략 한 300 언저리, 그렇죠? 요 정도에서 한 손을 만들어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될 거고요. 너무 정성 들여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쉐이프라고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배경의 색깔과 같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색깔은 좀 짙은 색으로 지정하도록 하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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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을 따주세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친구의 하나의 점들의 위치 하나하나 수정 가능합니다.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줄 부분들은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쭉쭉 당겨 주시면 곡선으로 바뀌는 거 보일 거예요. 선이 저처럼 꼬이는 부분들은 반대쪽으로 풀어 주시면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세요. 대강의 윤곽이 만들어졌고요. 손가락들도 추가해서 얹어 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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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을 따주세요. 레이어드를 보시고 쌓여져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아이들은 한꺼번에 합체가 가능합니다. 요 친구부터 쉬프트 저 친구까지라고 몽땅 잡으셔서 레이어의 비운 공간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라고 하시게 되면 한 덩어리로 합쳐진 거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도 일단 윤곽만 만들어지면 대충 용서하시고 넘어가세요.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시게 되면 다른 것 기능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일단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모양들 다듬어 주는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왼쪽에 있는 손을 다 만들었고요. 그 친구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서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나 방향 조절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 손이 만들어졌네요. 드래그해서 옆에다가 옮겨 줄 거고요. 두 개의 레이어는 이 친구 합체가 가능하죠.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쉬프트 너그들이라고 위와 아래 선택했으면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한 덩어리로 합체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펜툴로 제작한 친구들 위쪽에 옵션을 살짝 살펴볼게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했죠. 필 색깔이 들어가 있죠. 선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제작을 할 때 패스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아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리면서 합체가 되라, 빼져라, 뭐 교차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옵션들이 있는데 합치고 합치고 합치는 건 레이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패스 오퍼레이션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혹시라도 요 손에 이만큼의 하트 모양 구멍을 뚫을 거다라고 할 때는 레이어에서 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릴 때에 꼭
서브트랙이라고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빼는 작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 계속 레이어를 추가해서 머지 쉐이프라고 하는 걸로 합체를 시켜줬습니다. 다만 작업을 하고 나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는 친구도 활용을 하시게 되면 혹시 잔상으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선들도 깔끔하게 지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레이어에서의 머지 쉐이프뿐만 아니라 펜 툴에서 사용하는 패스 오퍼레이션의 머지 쉐이프도 한번 눌러서 선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지시사항 나와 있으니까요. FX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을 주면 되겠죠. 색상 값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중간쯤에 색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색상 값 넣어주세요. 결과물을 보면 하늘색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드랍섀도우 그림자를 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손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이만큼의 패턴으로 씌워진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군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J. 이 친구는 패턴으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을 패턴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이펙트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펙트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휴지통에다 버릴 거예요. 다만 이 아이는 채워지는 색깔이 단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아이를 펜으로 그렸었죠. 위쪽에 쉐이프 모양 만들어져 있었는데 단색으로 채우겠다라고 채우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요거 채우는 걸 패턴으로 채울 거거든요 라고 바꿔치기 하시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패턴 정했던 친구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색깔을 이용해서 펜툴 적용한 친구 하나가 있고요. 복사하셔서 패턴을 따로 씌워준 도형을 더 만들어서 얹어준 거죠. 크기가 너무 커 보여서 이 친구들은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가겠습니다. 배너 도형의 경우에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될 텐데요. 컨트롤 J로 복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동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빨리 작업할 수 있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나머지 글자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클릭해서 넣도록 하죠.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가 흩어진 건 없는지, 효과들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는 보이지 않도록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파일을 커다랗게 저장할 때 수시로 저장하셨겠죠? 파일에 세이브라고 하셔서 경로 GTQ 안에 내 이름 그대로 PSD 형태로 중간중간 저장을 하셨을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큰 이미지는 JPEG, 작게 줄여서 PSD이니까 큰 상태로 다시 한번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EG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미지를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서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되셨으면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 단추 누르면 기존에 커다란 걸로 저장했는데 정말 줄여서 저장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최종적으로는 작게 줄여서 보내야 되니까 그게 맞아요. 예. 나중에 확인을 하느라고 이렇게 작게 줄인 걸 이미지 사이즈라고 해서 600으로 키워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작은 그림을 줄였던 거 크게 늘리기 때문에 깨져 보이는 게 맞아요. 다시 확대할 일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PSD는 다시 키우지 않아요. 60에 40짜리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3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사용하는 방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너무 애써서 정교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틀만 맞으면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채점이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대략의 위치 맞춰서 엉성하게라도 완성하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엔 꼭 합격하세요.